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항상 월요일은 조금 기운찬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장이 영 별로네요. 이분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권진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다뤄볼 건요. 일단 시장부터 살짝 짚고 갈게요, 차장님. 영 좋지 않아요. 오늘 기관 매도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공포, 뉴욕 증시 흔들렸고 그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PMI 지표가 나왔는데 그건 모두 다 6개월 내 혹은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좋지 않았고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우리장도 오늘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와 현대차 너나 할 것 없이 대형주들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찾기 어렵고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희? 자, 우선은 조금 경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증거가 나왔었죠. 실제 미국 FMC 쪽에서 뭐라고 우리가 야,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올리는 거 우리 중단하겠어 라고 자산 긴축도 중단 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시장에서 바라는 걸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금리 오히려 인하에 대한 얘기가 하나씩 돌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 뭐였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그동안은 막 계속해서 퍼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퍼졌던 거, 야, 이거 한두 개 이거 안 되겠어.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들어가 버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도 야, 우리 관세 계속해서 유지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좀 삐걱거리는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돌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금리가 역전이 다시 한번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에 대한 이런 고민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 지금 현재 시장의 모든 게 지금 현재 꺾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경기가 조금씩 돌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경기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 대부분 모든 게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작년 말에 사실은 시장이 야,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 2월 달에는 야, 아니야, 뭐 상관없어. 그냥 수요 갖고 올려버려. 바로 외국인들이 수요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라는 이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의 이런 모습 당분간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우리나라 미국의 지금 차트가 어떤 식의 차트냐면 헤드앤숄더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M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왼쪽 어깨 지났고 머리 지났고 오른쪽 어깨까지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잘못되면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의 형식이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많이 불안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시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조금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현금도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하락을 지나치게 매수 기회다 이렇게 활용해보자라고 여기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답변입니다. 현금도 결국에는 주식이다, 포트폴리오의 하나 요소다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 가볼까요? 일단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문점들은 있지만 중요한 이슈니까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이요, 한국을 비롯한 4개 국가의 스테인리스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7월에 확정이 된다라고는 하는데요. 일단 확정이 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이 스테인리스 강을 수출하는 게 포스코 정도라고 합니다. 포스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지수 빠지면서 함께 밀리고 있는 포스코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포스코의 영향력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영향 미미할 거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국의 포스코가 얼마나 자기들의 매출의 얼마 정도가 여기에 수출되는지에 대한 이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큰 수출량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이 한 24만 5천 원 정도에서 27만 5천 원, 이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당분간적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임으로 좀 잡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어찌됐든 7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철강이나 이런 쪽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둔화가 되면 가장 먼저 좀 타격을 받는 이런 하나의 업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시장에 훨씬 더 많이 돌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에 대해서는 OX 했을 땐 X 쪽이시죠? X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짚고 갈게요. 다음은 서울 반도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부정적인, 좀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대신증권이 잠시 쉬어가는 중이다라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목표가 낮추면 주가가 조금 흔들림을 보이기 마련인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회할 것이다라고 의견이 나왔고요. 1분기가 비수기인 것도 그렇고 글로벌 전략거래선과 TV 영역에서 수요가 악화되고 있다. 조금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제한할 요소가 많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분기 지난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1분기 추정치가 지나치게 높았다라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울 반도체요. 자, 우선은 1분기 실적의 컨센 하회 얘기가 나왔다는 이 말은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안 보셔야 된다? 바로 1분기 실적 발표하기 근처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빨라봤자 언제입니까? 4월 중반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나마 서울 반도체를 좀 실적 발표를 빨리 하는 편이라서 4월 달 안에는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서울 반도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였다라는 거. 다른 LED 업체보다 훨씬 더 좀 차별화된 뭔가가 있다라는 거. 기술력과 어떻게 보면 전장 부품에 대한 이런 성장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아니다. 지금 당장은 추세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굳이 우리가 손바닥 받칠 필요는 전혀 없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멘텀 아마 전장 부품에 대한 얘기나 실적이 바닥이 나왔어라는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서 여러분들이 좀 진입을 하는 이런 시기를 잡아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 이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이야기에서도 조금은 관망할 시기, 포스코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니다. 서울 반도체도 실적이 나오는 거 볼 때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인데요. 좋은 거 하나로 마무리하죠. 마지막은 파트론 보겠습니다. 올해 44%나 주가가 올라왔어요. 지난해도 5년여 만에 이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를 기록했고 이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 그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 갤럭시 시리즈의 납품을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증권사에서는 최근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3,000원으로 보는 곳들이 많은데 오늘 거기 비슷하게 와가는 중이고요. 미래에셋대우에서는 17,000원권까지 올려 잡았다고 합니다. 파트론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장님은 가는 말에 올랐다는 것, 가는 말은 계속 간다 생각하시니까 이거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을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내릴 때가 항상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할 때 나는 무조건 내리겠다. 나는 5일선이 깨지면 내릴 거야. 나는 최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빠지면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의 이런 주관만 확실하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뭡니까? 휴대폰에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하는 회사다. 근데 이 휴대폰 자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게 있다 없다 그렇게 크게 성장할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이거 별로 재미없어. 그러면 결국은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잘 팔려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동안은 프리미엄 폰인 S 시리즈만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엔 A 시리즈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A 시리즈를 좀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먼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냐면 바로 휴대폰에 이렇게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파트너한테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로 조금씩 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하나 얘들이 하고 있는 게 헬스케어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문인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파트론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파트론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관련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판매자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건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좋아하시는 5위선 타고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보니까 지금 사업부가 무려 8개나 되는데 휴대폰 카메라 모듈 부분이 그렇죠. 압도적이고 주요 고객사 85%는 삼성전자로 없습니다. 되어 네. 있습니다. 좀 더 끌고 가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5위선이 깨지는 순간은 매도로 대응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네. 그렇게 상황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신고가 종목들은 항상 그러한 식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언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말이 막 올라탔으면 내릴 때가 훨씬 더 중요하는데요. 깨지기 시작하면 못 내려버리면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짚어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의견 나눠봤습니다. 경제증권 혹은 경제면에 실려있는 기사들 짚어봤네요. 김권준 차장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였습니다.